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에너지경제신문에서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이고요. 6월 8일부터 12일 5일간 2,515명의 여론조사 내용인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이 51.5%, 이거는 이제 3.7% 빠진 수치입니다. 그리고 부정도 44.2로 3.2%포인트 올랐고요. 여기에 11일, 12일에 정당 지지도도 1,002명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의 쇼크를 준 것 같아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역전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44.3, 민주당이 38. 저 표를 보고 리얼미터는 이렇게 분석을 했더군요. 선관위 사태 관련해서 국정조사라든지 특검법 발의하는 내용들, 그리고 부실선거 사태 관련해서 강경 대응하면서 국민의힘이 진보 중도층 20대 청년층을 지지하고 흡수했다라는 해설을 리얼미터는 붙여 놓았습니다. 자, 저 표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셨을 텐데 이동학 최고부터 좀 들어보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선관위 책임도 있겠죠. 그러니까 국정의 총책임이 어차피 대통령이라고 할 거니까 이제 그런 선상에서 이거를 제대로 다루고 있냐. 더더군다나 지금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교착 상태에 빠졌어요. 예. 국민의힘이 약간 무리한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도 막 동수로 해야 된다 그러고 위원장까지 다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핵심적 부분은 아닌데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뭐 신동욱 최고위원, 나경원 의원, 중진 의원들 몇몇이 지금 그 현장에 가가지고 예. 사실상 부정선거론의 이 말을 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위원장이나 위원도 동수로 다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입장에서는 국정조사가 치러질 때 부정선거론자들이 막 껴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그런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론장이 오염될 거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장을 다 받아들여줄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고, 그건 이제 한 축에 놓고 또 한 축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 나눴던 여당의 분열 양상이 아까 김상욱 시장께서 안정감을 줘야 된다, 여당은. 이제 그게 국정 동력이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동력이 되는 건데, 그게 흔들리다 보니까 야, 이거 점점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왜 여당이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평가가 일정 부분 좀 있을 거라 봅니다. 예. 네. 김경민 변호사는요? 대국적으로 보면은 뭐 선관위라든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건데,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뭐 그 승패에 따라서 이제 그런 영향력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크게 영향력 미친 거라고 보고, 당내에서 뭐 지금 약간 이제 분란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은 좀 제한적이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리고 분란이 있거나 막 이러면 또 눈살 찌푸려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대통령 지지도도 그렇지만 민주당 지지도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역전됐다는 부분. 지금 예. 심지어는 국민의힘이 더 높게 나왔어요. 이제 이거가 이제 지금 아주 심각하다. 근데 지금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지금 선관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대응이 거의 안 되고 있고, 그 와중에 뭐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겠다, 뭐 정권은 짧다. 이런 메시지만 나오고 있거든요. 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그러면은 부적절하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뭐 하는 거야? 예. 이렇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 이런 것들도 저는 뭐 당이 전향적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뭐 그래 뭐 정 그렇다면 주고 동수 맞추고 부정선거론자를 들어오려면 들어와 봐라. 국민들한테 다 중계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사람들이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뭐 이준석 의원 거기 갖다 놓으면 돼요. 예. 그럼 바로 반박되니까. 그런 것들보다 이게 어떤 상황인 건지 국민들한테 그냥 그대로 보여주셔도
국민분들이 좋습니다. 오히려 이제 저 판단하실 거다는 그렇게 김규현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판단이었고 김종대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아니 계시나요? 저는 저 선거 끝나고 여론 관리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아니 그럼 저 숫자만 보고요. 예. 민주당이 잘못했다, 국민의힘이 잘했다. 이렇게 해설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 여당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나름대로 뭐 숫자도 작고 겨우 생존권 뭐 자기네 어떤 거 교두보 지키는데 급급한 데서 약간 확장되니까 잘해 보이는 거고 여당은 대부분의 이런 선거에서 뭔가 좀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몇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예. 서울도 떨어져 나가고 예, 예. 몇 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실망감이 크죠. 음. 기대가 높으면 당연히 실망감이 큰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이- 결국은 저런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그거는 선거 끝나고 이걸 조금 보완하는 거는 지금 뭐 민생도 어렵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어떤 주변 환경이 우리 국제 정세도 어렵고 이럴 때 조금 우리가 이런 위기를 제대로 돌파해 보겠다는 결기가 좀 당정 간에 이렇게 어떤 결집이 되는 양상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 저는 그 답을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뭔가 그냥 삐거덕 이런 모습에 비춰지니까 아무래도 그랬고 이런 양상은 제가 기시감이 있는 게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지방선거에서 이겼거든요. 예. 그 뒤에 지지율이 무섭게 떨어져가지고 아하.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두 자릿수로. 지금 저희 그래가지고 그때도 문재인 정부가 그때 관리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집권 후반기까지 쭉 내리막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간단히 보면 안 되는 그렇죠. 게 예. 심지어 그때는 정의당하고 지지율이 비슷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2019년 넘어가면서 굉장히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어느 정도 8월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어떤 그 국가와 민생 또 시민사회에 대해서 어떤 결기 있게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나와줘야 이게 그냥 안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예. 지금 저희 제작진이 저한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 김상욱 당선인이 늦어도 10분에는 자리에서 일어서셔야 된다. 예. 왜요? 모르죠. 지금 밖에 계신 스태프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좀 더 이따 갈 건데. 계속해서 저 보시는 분 저분 누구예요? 아까부터 엄청 압박되는데 난 지금. 우리 궁예 비서관님. 아, 그러시. 그래도 스태프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하지. 아, 그럼요. 예, 아니, 전체를 봐야 돼. 당선인 입장에서도 이런 정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푹 꺼지는 것은 네. 마음이 많이 쓰이실 거 아니에요. 사실 엄청난 충격입니다. 뭐냐면 대통령님 지지도가 높았고 일 너무 잘해 오셨거든요. 거기다가 상대는 내란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당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다. 저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인 거군요. 지금 근데 국민의힘이 우리 민주당보다 지지도가 더 높다. 저는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가 그래서 더 철저하게 지금 남 탓하기 전에 우리를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집권 여당입니다. 예.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 여당에 기대하는 것은 야당에 기대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세요. 여당에 기대하는 것, 책임 정치, 안정감, 신뢰, 그리고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선거 결과 좀 안 좋을 수 있죠. 이 이후에 이걸 어떻게 수습하는지도 또 모범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야당이 치그덕치그덕 싸우는 거는 그냥 그럴 수 있다가 돼요. 하지만 여당이 선거 이후에 계속해서 서로 남탓만 하고 갈등해버리면 또 우리 안에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는 모습만 보이면 국민들은 불안하십니다. 왜? 여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말했던 신념의 언어가 아니라 책임의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그건 방향 잘 잡으신 것 같은데요.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 옛날에 2022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에 권성동 대표하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협치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권 그거에 권성동 대표가 합의를 해준 거예요. 민주당에. 초반에 그랬었죠. 예. 예. 그랬는데 그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해가지고 다 깨버렸습니다. 예. 당은 온건하게 협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당답게 대통령이 나서서 깨버린 거죠. 강성으로 예. 깨버린 거예요. 지금 민주당하고 반대예요. 민주당은 개혁, 아직도 내란 청산, 그다음에 검찰 개혁 이랬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너무 나가지 말고 온건하게 국민 통합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지금 이 현상은
과거 국민의힘 집권초하고 정반대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고 그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태도가 달라져. 지금 그런 면에서는 지금이 맞다. 이게. 제가 마음이 지금이 급해서 맞다. 그런데요. 지금 밖에서 난리 났어요. 김상욱 네. 당선인 왜 안 나오냐고. 네. 마무리하면서 우리 김상욱 저 더 있고 싶은데 그러면 다음에 한번 더 좀 불러주십시오. 아니 뭐 저희야 나와주시면 고마운 일인데. 네. 예, 저는 오늘 여기 있으면서 제가 힐링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조금 조금 징징거리자면 울산에 가면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예. 바짝 긴장하고 왜냐하면 작은 실수라도 해보기만 해봐라 하고 딱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완전히 불을 켜고 있어서 인사가 됐든 뭐가 됐든 긴장에 긴장을 더하고 조심조심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오니까 우리 동지들을 만나고 또 제가 믿고 의지하는 선배님들을 만나니까 그 자체로 큰 힐링을 받는 거고 또 이 방송을 함께 보고 계신 우리 예. 시청자분들 뭐 간접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큰 힘을 얻습니다. 또 우리 여기서 또 미래의 희망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속상할 거예요. 하지만 보기 싫을 때가 봐야 할 때고 속상할 때가 고쳐야 할 때고 지금 진짜 미래가 다시 만들어 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좌절하지 말고 지금 좀 실망스럽고 답답하더라도 더 크게 품내서 손잡고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차기 당대표. 아니 지금 댓글창에 빨리 울산 오세요라는 댓글 내려가겠습니다. 울산 가시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하시면서 또 저희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울산 시장 당선인 김상욱 당선인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바쁘게 다니고 있고 내일부터 이제 인수위 발족되고 7월 1일 공식 취임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뭐 모습을 보니까 좀 완전 저 지금 최고조의 그 에너자이죠. 예? 지금 진짜 저 아주 에너지가 임기 마무리될 때까지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 네, 지치지 말고. 예.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뭐 뉴스를 저희가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지면을 많이 하려고 있는 뉴스들이 있는가 하면 지면에 보이는데 그 지면 양을 다 보기 힘든 뉴스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올림픽 공원 케이스가 그런 것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자면 일단 양향자 최고위원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 최고위원은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선거 결과 책임져라. 그리고 장동혁 대표 지도부 모두 사퇴하자 이러면서 뭐 좀비 지도부다 뭐 이런 표현들까지 썼던데 이게 국민의힘 내에서 뭐 우재준, 양향자 이런 인물들이 최고위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나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면 안중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럴 생각이 없죠. 네. 그리고 사실은 양향자 최고위원도 사퇴를 하겠다가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자기도 사퇴할 테니 동반 그렇죠. 사퇴하자. 같이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네 혼자 사퇴해라. 이렇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니까 사퇴 안 합니다. 사퇴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정치적 언행 그렇죠.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그냥 네. 정치적 주장이에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지금 저기 뭐 부정선거 프레임에 아주 신이 났어요. 아예 이제는 그 중심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마스크도 벗었습니다. 이걸로 그 선거 그 책임론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할 수 있다는 일단 계산과 방향은 섰다. 여기에 일단은 계속 매달리면서 어떤 그 국민의힘을 이제는 계속 그 부정선거 프레임에 가둬놓겠다는 심사다. 저 사진 좀 띄워주세요. 아까 전환기 씨랑 같이 있던 거. 예. 마스크 벗었어요.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올림픽공원에 나타났을 때 저 표정과 저 복장이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안 했고 지금 들고 있는 피켓 보면 태극기 그 공공감리 적혀 있고 부정선거, 재선거 이렇게 적혀 있죠. 전한길 씨는 꾸준히 저쪽에서 목소리 내고 있는데 나 진짜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원웨이 뉴스인가요? 전한길 뉴스, 한길 뉴스라는 뭐 채널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고 있는 얘기들이 어떤 건가 보면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제2의 이태원 참사라는 그 제목이 있길래 기사를 제가 봤어요. 올림픽 공원에서 자신들이 시위를 하고 있으면 이재명 정부가 자기들을 탄압하면서 여기에 불을 지를 수 있다. 그리고 뒤쪽으로 나가는 창구 쪽에 지금 용접이 돼 있어서 자기들이 못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참사로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유튜브 채널에서 진짜 뭐 엄청 목소리를 핏대 세워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냅둬야 되나라는 생각이 저를 일단 들었었고 저런 사람들과 발맞추어 함께 저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의 모습 저는 일단 제 눈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여기 계신 세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명확하게 나눠서 가야 됩니다. 예. 참정권을 침해당했다. 내가 투표 용지가 모자라서 투표를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에는 엄청나게 이건 응당한 것이고 예. 거기에 따라서는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도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초창기에 올림픽 공원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예. 지금은 부정선거 판이 됐습니다. 보니까. 예. 그 뭐 이제 청소년 여자 선수들 뭐 신체 검사를 한다고 양말까지 벗겨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고 있고 경찰까지 지금 막 조리돌림을 하고 있고 지금 심지어 이제 전환길 예, 저분은 무슨 뭐 불을 지르니 아니면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대로 대응을 하되 올림픽 공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보험친구.com.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